자, 오늘 수업 시작을 합시다. 3, 4차 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자, 평일 수업 시간에 얘기를 다 했지요. 3, 4차 방정식의 풀이 방법은 어떻게 된다고? 인수분해. 그렇지. 일단은 인수분해를 한 판 해야 돼. 그래서 3차식을 1차식과 2차식으로 인수분해 한 뒤에 그 2차식이 인수분해가 다시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을 하시고, 인수분해가 되면 하면 되고, 안 되면 어떻게? 근해 공식을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3차식은 근 3개를 만들어내고 4차식은 근 4개를 만들어내고 4차식 같은 경우는 뭐고 인수분해를 한번 하면 3차식이 나오니까 방금 3차식에 한 것처럼 한 번 더 인수분해를 합니다. 그럼 그 인수분해 하는 방법은 뭘로 할 건데? 그래, 그게 뭔데? 그렇지, 조립제법. 조립제법 해서 차수를 떨어뜨린 다음에 2차가 나오도록 만들고 그 2차를 인수분해를 하든 근해 공식을 넣든 해서 근을 찾아내시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99쪽에 나온 내용은 특수항 형태의 4차 방식 풀이가 되는데, 자, 이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지. x제곱을 t로 치환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 제곱의 차를 형태를 만들어내는 경우가 있다 했습니다. 알겠죠? t로 치환을 했는데, 이게 인수분해가 안 돼. 그러면 얼른 다시 태세 전환을 해야 되겠지. 그지? 그래서 a제곱 빼기 b제곱의 형태를 유도를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고? 2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ax 4제곱, bx 세제곱, c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a는 0의 꼴. 자, 우리가 이걸 가지고 예전에는 상반 방정식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근데 요즘 99쪽, 99쪽. 방금 페이지 수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자, 상반 방정 아니야? 그래. 상반 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즘은 그 상반 방정식이라는 용어를 교재들에서 조금 사라지고 있는 것 같더라. 왜냐면 이게 한자어잖아. 그래서 애들이 좀 어렵게 느껴서 그런지 요즘 그런 단어들이 조금씩 이제 빠지는 것 같아. 아무튼 그래서 요런 꼴은 어떻게 한다고? x제곱으로 식전체를 나눕니다. x제곱으로 식전체를 나눠가지고 어떻게? x제곱 플러스 x제곱분의 1의 형태를 유도를 해서 문제를 풀어내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 문제 한번 같이 해결 한번 해봅시다. 뭐를 풀면 될까? 자, 714번 한번 볼게요. 99쪽에 714번 한번 봐봐요. 자, 빈칸 채우기 문제인데 이 빈칸 채우기 문제를 학생들이 조금 힘들어하는 경향이 있어서 뭐 설명하면서 같이 한번 보게. 714번 한번 봅시다. 다음 방정식은 x 4제곱 빼기 2x 세제곱 빼기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1은 0을 푸는 과정이다. 가에서 라에 알맞은 것을 구하시오 라고 했어. 그러면 그대로 그냥 한번 따라가 보자. 뭐라고 돼 있지? 아니네. x제곱. 자,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럼 x는 0이 아니므로 주어진 방정식의 양변을 x제곱으로 나눈다라고 돼 있잖아. 그지? x 4제곱 x제곱으로 나눴으니까 x제곱이 될 거야. 그 다음에 얘는 2x가 되겠지. x제곱 x제곱으로 나눴으니까 1이 될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얘는 x분의 2 되겠지. 그 다음에 얘는 그렇지. 요렇게 될 거야. 예? 어. 자, 이렇게 됐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둘째 줄이 뭐라 되어 있어요? 제곱 모양이 묶어. 얘하고 얘하고 이렇게 묶어. 얘하고 이렇게 묶는 거야. 그래서 x제곱 플러스 x제곱 분의 1 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를 묶어내면 x 플러스 x분의 1이 됩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뭐고? 마지막에 짝지어진 거 없는 거 마이너스 1만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지. 됐나? 여기까지 됩니까?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얘를요, 완전 제곱으로 묶습니다. x 플러스 x분의 1의 전체 제곱으로 묶어요. 그럼 x 플러스 x분의 1의 전체 제곱이 되려면 야하고 야하고는 뭐고? 우리가 곱셈 변형식에서 얼마 되지? 마이너스 2만 하면 되죠. 그지? 마이너스 2 할 건데 마이너스 2 여기 있으니까 마이너스 3 잡고 마이너스 2에 x 플러스 x분의 1 이렇게 잡으시면 되겠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제 뭐고? 셋째 줄에 첫 번째 네모 가에 들어갈 값은 얼마라고? 그렇지. 요게 가단 말이야. 문제에서. 이해되겠니? 그래서 이 빈칸 채우기가 절대 어렵지 않아.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갑시다. 시키는 대로 그대로 합시다. 뭐라 돼 있어요? x 더하기 x분의 1을 뭐로? 라지 x로 치환을 하겠단 말이잖아. x? x가 뭔데? 자, x 플러스 x분의 1을 갖다가 라지 x로 치환을 했어요. 자, 그렇게 되면 야가 라지 x 제곱 그래서 얼마? x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은 0 이렇게 되겠지. 여기가 되겠나? 응. 그 가는 아까 마찬가지로 여전히 3이죠. 그죠? 자, 그럼 이거 인수분해 되나 안 된다? 1, 3으로 인수분해 되잖아. 1, 3으로 되지. 얼마?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얼마? 4 임마. 1 곱하기 참 속상하다. 자, 그래서 나도 3입니다. 알겠죠? 나도 3이에요. 자, 그러면 라지 x가 얼마지? 얼마여야 되는 거지? 라지 x가? x 플러스 x분의 1 아니, 이게 얼마여야 되냐고. 마이너스 1 또는 3 그렇지. 마이너스 1 혹은 3이어야 된다고. 근데 이 라지 x의 원래의 모양이 뭐였지? 그래서 x 플러스 x분의 1이 얼마? 마이너스 1이어야 돼. 그래서 x 플러스 x분의 1이 마이너스 1. 양변에다가 x를 곱하게 되면 x제곱 플러스 1. 얘가 마이너스 x니까 넘어오면 플러스 x는 0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이해되겠니? 자, 그러면 이제 이거 뭐고? 저거 인수분해 안 될까? 근해 공식을 넣게 되면 실근 나올까? 허근 나올까? 허근 나오겠죠. b제곱 마이너스 4c가 음수잖아. 맞지? 그래서 저거는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 근해 공식 넣으면 얼마? 2a분의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 마이너스 4 그래서 2분의 마이너스 1 뿔마 루트 3 이렇게 될 거라고. 됐나? 자, 요게 이제 첫 번째. 다음 두 번째. x가 얼마라고? 3일 때. 자, 그러면 요거 좀 지웁시다. 요 부분은. 자리가 없네. 자, 그럼 어떻게 되노? x 더하기 x분의 1이 얼마인 거라고? 3이 되는 거지. 됐지? 그러면 양변에다가 다시 x를 곱하면 x제곱 플러스 1은 3x 넘어가면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은 0 됐죠? 이것도 뭐다? 근해 공식을 넣는다. 근해 공식 넣으면 2분의 3 뿔마 루트 b제곱 그러면 2분의 3 뿔마 루트 5가 되겠다. 그지? 그래서 라에 들어갈 녀석은 2분의 3 뿔마 루트 5 이렇게 끝난다. 됐나? 그래서 요게 뭐다? 상반 방정식을 푸는 방법이다. 괜찮죠? 할 수 있겠지? 자, 넘어가 볼까? 근과 계수와의 관계. 자, 이제 근과 계수와 관계 우리가 본 수업 시간에 설명을 많이 했잖아요. 그죠?
벌써 쌤 기억나는 것만 해도 벌써 3번 했거든. 왜? 아닌 것 같아? 최소 2번은 했잖아. 왜냐면 내가 지난 시간에 설명했거든. 그리고 예전에 그 전에 내가 2차식 근거 계속한 게 할 때 3차식하고 2차식 비교해서 설명한 거 거기서도 최소 2번은 했거든. 근데 한 번이라 치고 그래도 2번이잖아 일단. 그치? 맞지? 기억나지? 그럼 물어볼 거야. 도연아. 자, 근과 계수관계 2차식이든 3차식이든 규칙석은 같다 다르다? 같다. 그래서 3차만 얘기를 할게요. 그럼 2차식은 이제 우리가 뭐 중3 과정에서 뭐 한 걸로 넘어간다 치고 ax 세제곱 플러스 bx 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는 0 이렇게 됐을 때 세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하게 되면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는 어떻게? 마이너스 a분의 b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 얘는 얼마라고? a분의 c 그 다음에 알파 베타 감마는 마이너스 a분의 d 얘기했죠? 한 개씩이니까 첫 번째 두 개씩, 두 개씩, 두 개씩. 두 번째. 세 개, 세 번째. 그래서 A분의 B, A분의 C, A분의 D인데 부호는 마뿔마 마이너스부터 나온다. 교대로 마뿔마. 끝났잖아요, 그지? 더 이상 설명할 게 없어. 끝. 됩니까? 응? 자, 그 다음에 3차 방식 켈레근이 왜 나온다고? 켈레근이 왜 나온다고? 에? 허근? 허근을 없앤다고? 개똥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민훈아, 왜 켈레근이 나오지? 우리가 켈레근이 나온 이유가 뭐야? 예? ABCD가 유리수라고? 유리수면은 켈레건 나와야 돼? 아니지 않아? 은상아, 왜 켈레건이 나오지? 그래, 근해 공식 썼기 때문에 켈레건이 나오는 거야. 허근이든 실근이든 간에 근해 공식이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 공식 봐봐.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잖아. 그 결과가 b제곱 마이너스 4ac가 양수면 실근으로 켈레건이 나오는 거고 걔가 음수면 허근으로 켈레건이 나오는 거고. 이해되겠니? 그래서 켈레근이 나오는 이유는 뭐다? 인수분해가 안 돼서 근해 공식을 썼다는 소리입니다. 어쨌든 간에 그러면 자 무리수의 형태 혹은 복소수의 형태 우리가 켈레수를 찾아낼 수 있는 형태의 근이 하나가 나왔다라고 하면 그 녀석의 켈레수에 해당하는 녀석은 반드시 이 방정식의 근이 된단 말이야. 또 다른 하나의 근이 된다고요. 이해됩니까? 하나만 나올 수가 없거든. 근해 공식을 썼는데. 맞잖아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ac 이 근의 공식이니 플러스 1대와 마이너스 1대 이 두 개가 다 한 세트로 둘 다 근인데 마이너스 b 플러스 루트 이거 근이었어. 그러면 마이너스 b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ac는 근이 아니다가 될 수가 없잖아. 얘 한 세트인데 얘들은 무조건 입만 나오면 얘도 자동으로 따로 나온단 말이야. 따라 나온단 말이야. 이해되겠니? 그래서 켈레근이 자, 둘 중에 하나 뭐 플러스의 형태든 마이너스 형태든 뭐가 하나 나왔다. 그러면 그 반대편의 부호를 가진 녀석이 반드시 나와야 된다고. 알겠지? 짝입니다. 자, 그 다음에 허근 성질도 이거 바로 지난 시간에 했었죠. x 세제곱은 1. 뭐다? x 세제곱은 1이다. 넘어가가지고 x 세제곱 마이너스 1은 0으로 간 다음에 x 마이너스 1 하고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 해가지고 오메가 해가지고 하는 거. 근데 그 오메가들의 관계가 몇 개가 있었어. 뭐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바 뭐 어쩌고나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바 있었는데 그거는 뭐를 이용해서 찾아낸다고? 뭐를 이용해서 찾아낸다고? X 뭔가 이거 어? 뭐라고? 그렇지. 근과 계수 관계를 이용해서 찾아낸다고. 우리가 왜 근과 계수 관계를 바로 직전에서 배우겠니? 써먹으라고 배우는 거 아니야. 응? 알겠지? 됐지? 그래서 오메가 성질 뭐 어떻게 되는지 밑에 정리가 돼 있으니 다시 한번 못 외운 사람들은 다시 외우세요. 그 다음에 102쪽으로 넘어가 볼까? 연립 2차 방정식 풀이라고 나와 있는데 연립 2차 방정식 어떻게 된다? 자, 조금 쉬운 꼴은 어떤 꼴이라 했지?
1차식하고 2차식을 꼬릴 때는 쉽다 그랬지, 그지? 그래서 1차식의 형태를 뭐고 한 문자에 대해서 정리해서 그걸 두 번째 식의 2차식에 대입을 해서 대입법으로 푼다라고 얘기했잖아. 왜? 1차식과 2차식은 가감법을 하게 되면 얘들이 항을 날릴 수가 없잖아. 그지? 무슨 말 이해했나?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 x 플러스 y가 있고 뭐 k라고 칩시다. 그다음 x 제곱 마이너스 y 제곱은 뭐 p라고 할까? 뭐 하여튼가 이런 식으로 돼 있다 치자. 그러면 야하고 야를 서로 빼가지고 x든 y든 한 문자를 날릴 수가 있냐고. 불가능하잖아. 그지? 가능할 것 같아? 안 되잖아. 얘는 1차고 얘는 2차식인데 서로 뺀다고 더한다고 해가지고 항을 날릴 수 없으니 어떻게 한다고? 얘를 넘겨가지고 x는 얼마? k-y 해가지고 이 x의 값을 어디다가 x 자리에 집어넣어 버리면 이 밑에 식이 뭐가 되니? y에 대한 식이 돼버리잖아. 그럼 문자 미지수가 y 하나밖에 없으니 방정식 풀면 되잖아. y값 찾으면 될 거 아닙니까? 그 찾은 y값 어디? 여기다 다시 집어넣으면 x값도 찾아낼 수 있잖아. 이런 식으로 풀면 된다고요. 예. 그 다음에 2차식하고 2차식의 연립은 어떻게 해야 된다? 네, 인수분해가 되면은 뭐 그렇게 하시면 되고 인수분해가 뭐 안 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럴 때는 하는 방법이 문제에서 같이 확인해 보는 게 제일 간편할 것 같아요. 됐나? 됐어요? 됩니까? 안 됩니까? 자, 그래서 요 밑에 문제 중에서 1차식하고 2차식은 너무 쉬워서 안 해도 안 되겠나? 해야 되겠나? 아니가? 안 해도 되겠나? 자, 그 다음에 2차식, 2차식은 어떻게 할 건데? 인수분해 하라 그랬지, 그지? 인수분해 해가지고, 응? 인수분해 해가지고, 한 문자에 대해서 표현을 한 다음에 밑에다 집어넣으라고. 만약에 인수분해를 했어. 그래서 x 마이너스 y 하고, 그다음에 뭐 2x 플러스 y는 0 이런 식으로 나왔다. 그럼 얘가 0이 되려면 x가 얼마야 돼? y가 되고, 얘는 2x, 그럼 x는 얼마? 마이너스 2분의 y 이렇게 될 거 아니니? 그래서 이 값들을 뭐다? 그 밑에 식에다가 대입을 해서 방정식을 해결하시라고. 알겠죠? 괜찮습니까? 자, 그러면 유형 문제들 석석석석 한번 풀어봅시다. 자, 유형 1번 패스해도 되겠지? 맞죠? 그래 안 그래? 패스하면 되겠지. 그래, 유형 1번은 패스할게요. 유형 2번은요. 공통 부분이 있는 방정식. 자, 공통 부분이 있을 때는 뭐 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치환해야 된다. 이거는 이제 우리 지겹도록 하는 내용 아니니, 그지? 그래서 뭐다? x제곱 플러스 3x라는 녀석을 치환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t라고 만약에 치환을 했다 치면 t 플러스 1, t 마이너스 3은 5. 경계. 그럼 t가 뭐였는데? x제곱 플러스 3x였잖아.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2. 그래가지고 요 식들을 보고 인수분해가 되면 저기서 추가로 인수분해를 하시면 되고 만약 인수분해가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근해공식 넣으시라고. 그렇게 해서 근을 찾아내시면 되겠다. 됐나요? 이해. 자, 자, 다음 페이지 넘겨봅시다. 104쪽. 유형 3번. 우리 이거 본 수업 시간에도 요거까지는 했었다, 맞지? 유형 3번. 어떻게? x제곱을 치환을 하거나 아니면 제곱 빼기 제곱의 제곱 빼기 제곱의 형태로 바꿔가지고 인수분해를 하라.
그래서 치환해서 푸는 거는 다들 잘 하니 치환해서 푸는 거 말고 다른 걸 한번 해봅시다. 755번 뭐예요? 755번. 자, x의 4제곱. x 4제곱. 그 다음에 빼기 14x제곱. 어? 그 다음에 플러스 25. 자, 이거 할 때 뭐 기준을 하라고? 예? 치환하는 거 아니라고 했잖아. 치환하는 거 너무 잘하니까 치환하는 거 말고 제곱 빼기 제곱의 형태 유도하는 걸 하자 했잖아. 자, 그러면은 뭐 기준으로 완전 제곱 묶어야 돼? 그 기준 아니라 했잖아. 얘 기준으로 잡아야지. 완전 제곱. 그래야 뭐 나온다 했노? 제곱 빼기 제곱의 형태가 나온다 했잖아. 그래서 얘 기준으로 잡으면 25, 제곱에서 25니까 그러면 얼마 되겠노? 예? 10x여야 되잖아. 10x. 그래 1차 함계수의 반의 제곱이 뒤에 와야 되니까 25가 되려면 1차 함계수의 반이 뭐고 5가 떨어져야 되니까 그러면 걔는 원래 얼마야 되니? 10이어야 되잖아. 그지? 예? 뭐라고? 뭐라고? 중얼중얼 하지 말고 뭐? 태화한 것 같다고? 기왕 태화할 거면 더 태화해서 태화로 돌아가라. 자, 그러면 얘를 제곱을 보고 얘를 1차항으로 본다면 x제곱 마이너스 5의 전체 제곱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 다음 얘는 뭐고? 4x니까 2x의 전체 제곱으로 보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a의 제곱 빼기 b의 제곱. 그래서 a 플러스 b. a. 쌤 순서 바꿀게요. 어차피 할 거라서. 이게 a 플러스 b. 그 다음에 a 마이너스 b. 이렇게 해가지고 각각 두 개의 식을 어떻게 인수분해가 되면 땡큐, 안 되면 근해 공식 넣으시면 끝. 둘 다 근해 공식 넣어야 되죠. 그죠? 끝입니다. 그럼. 네? 네. 끝입니다. 자, 그 다음에 유형 4번. 아까 우리 유형 4번 어떻게 한다고? 상반 방정식 하는 거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05쪽에 유형 5번 봅시다. 자, 3차 방정식 한 근이 1이고 나머지 두 근이 알파, 베타일 때 알파 플러스 베타의 값을 구하해라.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에다가 플러스 1까지만 해주면 뭔데? 뭔데요? 뭔디요 그게? 세근에 합의되지 않니? 그지? 그럼 나는 K만 알면 되겠는데 K는 그럼 어떻게 구할 거야? X에 1 집어넣어버리면 되잖아. 맞지? X 1 집어넣으면 K값 바로 나오죠? 그래. 그럼 K값 찾고 집어넣으면 되겠지? 너무 쉽다 맞지? 아이가? 도현아 이해 못했나? 선생님 피곤하나? 자, 집중하자. 우리 중등이랑 다릅니다. 중등 때는 시험 끝났으면 조금 마음도 좀 풀어도 되고 좀 쉬어도 되는데 고등은 이게 빨리 원래로 돌아오셔야 돼요. 시험 치기 이전 상태로 돌아오셔야 됩니다. 언제까지 뭐 시험 쳤다고 시험 끝났는데 그래도 뭐 한두 주 놀면 그 한두 주 노는 순간 내가 다른 애들하고 좀 똑같이 간다는 소리거든. 다른 애들도 대부분 좀 쉬고 싶을 거야. 근데 지금 얘기했잖아. 우리가 고등 생활은 결국은 등수 싸움이잖아. 내가 쟤를 잡아야 된단 말이야. 그럼 쟤가 안 할 때 내가 해야 된다고. 그럼 쟤가 놀 때 나도 놀아버리면 뭐 못 뒤집어요. 못 뒤집는다고. 그러니까 남들이 하기 싫어할 때 내가 해야 돼. 그럼 방법은 사람마다 주어진 시간 똑같잖아, 그지? 그럼 어떻게 해? 자,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거는 뭔데? 내가 노는 시간 줄이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하다. 그럼 어떻게 하니? 그렇지. 너희들이 제일 쉽게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순간은 자는 시간을 줄이는 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게 쉽지는 않아, 체력적으로. 자는 시간 막 극도로 줄여서 한다? 너무 피곤해져. 예?
뭐예요? 너 이제 뭐 클만 컸잖아. 더 클래? 예. 그만 커도 되겠다. 덜 커, 지금, 너키 얼만데? 그러면 이제 뭐 너무 뭐, 빡세게 클 필요는 없잖아. 그럼 야곱야곱 1년에 한 2, 3cm씩만, 그럼 10cm만 더 크면 되겠네. 80만 넘으면 되잖아, 요즘. 아니야? 100%씩 못 넘을 것 같아요. 내가 봐도 그래. 너무 너는 이미 끝났어. 너무해. 자, 아무튼 그래서 니들 이제 시간 관리를 하는데 잠을 줄이겠다. 그러면, 보통 제일 편하게 하는 방법이 니들 늦게 자는 게 있는데, 늦게 자는 것보다 차라리 일찍 일어나는 게 좋습니다. 늦게 자면요. 일단 뭐, 나는 그렇게 동의하지는 않는데, 어쨌든 간에, 많은 연구하는 사람들이 그렇다고 하니까, 내보다 똑똑한 사람들일 거니까, 그렇겠지, 그치? 늦게 자면 보통 우리가 12시 전후로 해서, 어, 뭐, 잠드는 게 더 좋다라고, 이게 12시 이전의 잠과 12시 이후의 잠이 같은 시간에도 질적으로 다르다고 합디다. 뭐, 내가 그렇다고 느끼는 건 아닌데, 어쨌든 간에. 그래서 좀 일찍 자고 차라리 좀 더 일찍 일어나는 게 더 컨디션 유지에 좋을 겁니다. 늦게 자면 피곤해져요. 아침에 막 일어나도 피곤하고 안 잔 것 같고, 그럼 학교 가면 또 피곤해서 수업 시간 또 졸고, 악순환이 반복돼. 차라리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서 개운한 상태에서, 맑은 상태에서 공부 좀 하고, 학교 수업도 열심히 하고 하는 게 좋습니다. 은성이 지난번에 몇 시까지 막 공부하고, 그러고 나서 힘들어가지고 막 그런 경우 있었잖아요. 이게 너무 늦게까지 하면 그게 피로가 쌓여. 그러니까 차라리 조금 더 일찍 마무리하고 새벽 일찍 일어나는 게 훨씬 낫습니다. 머리도 조금 더 맑은 상태가 되고, 체력적으로도 덜 부담이 되고. 알겠죠? 자, 아무튼 그래서 유형 5번은 그런 식으로 해결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유형 6번은 뭔데요? 근이 모두 실수가 되도록. 근이 모두 실수가 되도록. 그러면 일단 첫 번째 근을 확인을 해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3차 방정식인데, 우리가 3차 방정식 풀이를 계속 어떻게 되니? 뭐 조립제법을 쓰든 해야 되는데, 결국 첫 번째 근은 웬만하면 니들이 직접 찾아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 그지? 그래서 자, 문자가 있다는 거에 당황을 하지 말고 얘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얘가 얼마를 집어넣으면 0이 될까 고민해 봐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자, 얘가 마이너스 K가 나올 거고 플러스 K 사라지겠지. 그럼 마이너스 1 집어넣으니까 플러스 4가 될 거야. 그지? 그럼 얘는 마이너스 3이고 얘는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4 사라지겠지. 그지? 맞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래서 얘가 얼마?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되는구나. 그러면 이제 조립제법 쓰면 되겠지. 1 마이너스 3 K 마이너스 4 K. 문자 있다고 해가지고 조립제법 쌤 못해요. 이런 애들 꼭 있더라. 자,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얼마? 1. 시킨 대로 그대로 하면 됩니다. 우리가 아는 조립제법 방법대로. 그 다음에 어떻게?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그러면 마이너스 4. K 마이너스 K. 똑 떨어지잖아, 봐라. 그치? 그래서 얘는 얼마? x 플러스 1에 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k. 예? 너 왜 갑자기 색깔이 바뀌니? 자, 그냥 와이드. 자, 그러면 근이 모두 실수라고 했으니까 야는 마이너스 x 이퀄 마이너스 1이라는 실근이 나온 걸 확인했어. 여기서도 실근이 나와야 되잖아. 실근 조건이 뭔데요? 실근 조건. 예? 네? 둘 중에 한 개는 0이 돼야 돼. 네? 에? 네? 근데 실근 조건을 물어보고 있는데 지금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네. 그거 돼야 돼. 뭐? 그 나눠줘야 돼. 나눠져요. 그게 돼야 돼. 뭐가 돼야 되는데? 그 뭐 빨리 얘기해. 알겠어. 쌤, 쌤 단어가 깜깜하다 지금. 쌤. 그래 판별식이잖아. 판별식이
근의 개수와 실근인지 허근인지를 구분하는 수단이잖아. 근을 판별한다라고 해서 판별식인 거야. 알겠죠? 판별식이 음수면 허근 나오잖아. 그럼 반대로 얘기해서 실근이 나오면 판별식이 0 이상이면 될 거 아닙니까? 판별식이 음수일 때 허근이 나오니까 그거에 반대 상황이면 되잖아. 그지? 그래서 판별식이 0 이상. 왜? 너무 놀라운 사실이야? 이 녀석의 판별식이 0 이상이면 되더라. 말이야. 쌤, 0일 때는 왜 포함돼요? 0은 중근이지 실근이 아닌 게 아니잖아. 그지? 중근도 실근입니다. 그래서 판별식 0 이상 잡아주시면 돼요. 판별식은 뭐 집어넣으면 되니까. 할 수 있겠지? 그래서 K값의 범위 잡아내는 거. 별거 아니다. 자, 그 다음에 유형 7번. 미지수를 뭘로 잡는다? 예. 자, 769번 같은 경우도 보시면 문제가 어렵냐? 전혀 어렵지 않아요. 문제가 전혀 안 어렵다고. 근데 너가 글을 읽는 것 자체가 싫으니까 이게 자꾸 어렵다 그래. 아니야. 자, 정육면체야. 밑면의 가로, 세로 길이를 각각 1, 2를 늘리고 높이를 반으로 줄였네. 그래서 직육면체를 만들었더니 처음 정육면체 부피의 2분의 3배 더 커졌다는 소리네. 처음 정육면체 한 모서리 길이는 얼마냐? 원래는 x 세제곱이었겠지. 한 변의 길이 x로 잡으면. 자, 원래는 x 세제곱이었을 건데 내가 뭔가 했더니만 이 녀석의 2분의 3배가 됐대. 그러면 2분의 3배가 된 녀석과 같다라는 거잖아. 뭐가? 밑면에서 한 변은 1을 늘리고 한 변은 얼마? 2를 늘렸다 했나? 맞나? 그리고 높이는 절반 된다 그랬으니까 2분의 1x. 그래서 좀 예쁘게 쓰게 여기다가 하고 x 이렇게 붙입시다. 그냥 풀면 되잖아요. 전개해가지고. 풀기만 하면 되잖아. 그래. 양변이 2 곱하면 x에 x 더하기 1, x 더하기 2는 3x 제곱. 전개해서 계산만 하면 되잖아. 뭐 어렵나? 이러면 3차 방정식 푸는 거 문제 없잖아요. 그죠? 조립제법 해가 계산하면 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하고 나면 문제는 난이도가 정말 쉬워진단 말이야. 근데 이 정리하는 과정까지를 잘 못한다고. 학생들이 문제에 접근을 잘 못한다고. 이거는 뭐라고? 뭐 때문에 안 된다고? 독해력이 부족해서. 글자 읽고 그가 금방 시키는 대로 넘어가는 그 과정. 그 결국 독해력이야. 독해력이 안 돼서. 그건 어떻게 해요? 방법 없습니다. 어릴 때부터 독서를 통해서 독해력을 키우든지 아니면 지금인 방법의 뭐 자꾸 많이 풀어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아, 이거는 이렇게 하더라 라는 걸 이제 경험적으로 자꾸 익숙해져서 그렇게 해결하는 거예요. 내가 글을 읽고 스스로 해결한다기보다 그걸 자꾸 연습해가 이거 이렇게 하더라, 이런 거는 이렇게 하더라 라는 그냥 습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니들이 시간 할애를 많이 하고 문제를 많이 푸셔야 돼요. 그러니까 수학 평소에 진짜 많이 해야 돼요. 웬만하면 진짜 거의 극단적으로 얘기하자면 평소에는 수학 공부 많이 하셔야 돼요.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평소에는 수학 공부 많이 하셔야 돼요. 시험 기간에는 이제 기타 과목을 위주로 지금 얘기했잖아. 평상시에는 수학의 비중 거의 한 8 정도로 주시고 나머지 1, 2는 뭐 다른 과목들 좀 뭐 할애를 하시든지 하고 그다음에 오히려 시험 기간에 반대로 한 2 정도를 수학을 하고 8 정도를 암기 과목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얘들은 단기간에 성과를 낼 수 있는 거잖아. 그지? 수학을 시험 기간에 막 8 하려고 하니까 평소에 막 2달, 3달 공부를 해도 안 되는 거를 막 2주, 3주 만에 하려하니까 되니 안 되잖아요. 그지? 계속 악순환이라고. 그럼 수학을 내가 그렇다고 해가지고 내가 가르치는 입장에서 수학 안 되는 게 뻔히 보이는데 그럼 수학 하지 말고 딴 거 해 라고 할 수도 없잖아. 그지? 그러니까 계속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니들이 악순환 이렇게 평소에 이거를 수학을 투자를 많이 해서 잘하는 상태를 어느 정도 만들어 놓고 시험 기간에는 뭐다? 기출 문제랑 그다음에 내가 특별히 약한 유형이 있을 거야. 그것만 내 걸로 만드는 시간을 가지셔야 되고 나머지 시간에는 암기만 투자를 해야 돼.
그래야 수학도 잘하고 다른 과목도 잘하게 되는 거야. 이래 얘기하는데도 보면은 평소에 꼭 수학 공부 안 하는데 힘들거든. 자꾸 하려고 하니까 힘들거든. 왜? 왜 힘든지 아나? 왜 힘든지 아나? 니들이 꾸준하게 안 해서 그래. 아니 어려워서가 아니고 꾸준하게 안 해서 그래. 수학은 자꾸 앞에 내용을 물고 뒤에 게 나오기 때문에 앞에가 비어 있으면 뒤에 게 자꾸 점점 밀려. 그래서 이게 해결이 안 돼. 꾸준하게 해야 되는 건데 그러면은 네가 수학 실력을 올리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앞에 그 빵꾸 나는 걸 먼저 메워야 돼. 그게 안 되니까 자꾸 허겁지겁 따라가니까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베이스가 부족한 학생들은 사실은 현행 공부를 하면 안 됩니다. 현행 공부를 하면 안 돼요. 선행 더더욱 안 됩니다. 옛날 거를 먼저 채우고 오셔야 돼요. 중3 거, 적어도 중3 거, 뭐 중2 내용들 중에 핵심 내용들 정도는 채우고 오셔야 고1 게 해결이 됩니다. 그럼 고2, 고3 가도 마찬가지네. 앞에 거 해결 안 하고 고2 내용 공부하면 되겠지, 고3 내용 공부하면 되겠지. 아니요,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수학 공부가 어렵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가지기 전에 지금 꾸준하게 열심히 하셔야 돼요. 알겠죠? 쌤, 저는 이미 망가졌는데요. 아직까지는 1학년이니까 복구할 게 많이 없잖아. 2학년, 3학년 돼서 지금 이 상황을 생각해봐. 어떡할 거야? 그러니까 답 없잖아. 그러니까 지금 아직까지는 남은 시간이 많을 때 노력을 하시라고. 그래서 빨리 최대한 구멍난 걸 메우고 오셔야 됩니다. 알겠지, 민서가? 자, 네? 그래서 네가 문제 없다고? 어? 양심에 발바닥 얹고 생각해봐. 문제 없어? 그렇지? 그래. 그럼 됐어. 넘어가. 자, 보자. 유형 8번 한번 봅시다. 얘도 뭐 근과 계수관계를 물어보는 문제이니 이것도 굳이 할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유형 9번 볼게요. 세근의 조건이 주어졌으니까 이 조건 가지고 내가 이제 어떻게 한번 해보자. 근과 계수와의 관계의 확장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조금 응용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자, 778번 볼게요. 107쪽에 778번. 자, 3차 방정식 무엇이요? x 세제곱 빼기 12x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는 0. 자, 세 근의 b가 1대 2대 3이래요. 그러면 한 근을 알파로 두고 한 근을 2알파로 두고 한 근을 3알파라고 두면 b가 1대 2대 3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됐죠? 자, 그러면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의해서 뭐다? 얘들을 석 다 더하면 얼마고? 6알파가 는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얼마? 12네. 우와, 알파 얼마? 2가 나오네. 그럼 근이 얼마? 2, 4, 6이 되겠다고. 그럼 근을 다 알았으니까 계수 찾아내는 거. 근과 계수 관계를 이용해서 찾아내시면 되겠죠. 그럼 이거는 뭐고? 산수잖아. 그지? 눈만 달렸으면 풀 수 있잖아. 너 이건 뭐 더하기 빼기 할 줄 모르니? 할 수 있잖아. 기탄 하라니까 그러면 저 홈플러스 가서 기탄 찾아가지고 해. 아니면 여기 뭐고 서점 근처 초등학교 있는 서점에 가면 앞에 다 있어. 기탄 해. 진짜 할 건 아니지. 그 자랑은 아니잖아. 어? 자랑은 아니잖아. 그거는 쌤이 내가 지금 니들 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는 걸 가르쳐 줄 수는 없잖아. 몰라서 틀린 건 아니잖아. 집중해란 말이야. 그거 집중력의 차이야. 집중력 차이야. 그래. 쉬는 시간요? 알겠습니다. 5분만 쉬세요. 자, 조용하고. 자, 108쪽 봅시다. 108쪽. 자, 유형 10번도 이거는 패스할게요. 이거는 뭐 그냥 근거계수관계 그냥 역으로 하는 거라서 어려운 거 아니니까 넘어가고. 유형 11번 봅시다. 켤레근. 아까 이거 얘기했던 부분이니까 그래도 한번 하고 넘어갑시다. 자, 켤레근이 나오는 이유는 근의 공식을 써서이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지? 그래서 한 근이 1 마이너스 루트 2라면 다른 한 근은 자동적으로 1 플러스 루트 2가 될 거다. 그지? 그럼 또 다른 한 근이 이제 문제가 될 건데 몰라요.
모르겠어요. 자, 나머지 한근이 얼마? 모르겠어요. 그걸 가지고 내가 뭐 알파라고 둘까요? 알파. 그러면 이제 뭐고 근 이 세 개로 표현됐으니까 이걸 가지고 뭐 세 개를 다 더하고 두 개씩 묶어서 곱하고 혹은 세 개를 다 곱하고 할 수 있는데 지금 미지수가 없는 게 마지막 상수항밖에 없으니까 그건 뭐고 근과 계수항에서 세 근에 곱일 때 아니야, 그지? 그럼 얘를 다 곱하면 어떻게 되니? 다 곱하면 얼마인데? 이거 곱하고 이거 곱하면 마이너스 1이죠. 게다가 예? 이거 두 개 곱하면 마이너스 1이잖아. 그럼 거기에 알파까지 곱했으니까 마이너스 알파가 된단 말이야. 근데 그것이 뭐다? 근과 계수관계에서 마이너스 a분의 d인이 얼마고? 마이너스 2가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알파가 얼마다? 아, 야가 2구나. 요렇게 찾아낸단 말이야. 보라색 이거 눌려가지고. 여기가, 이쪽 반대쪽도 센서가 있어요. 둘 다 써지거든. 보라색이 좀더 이쁜 것 같은데. 예? 보라색은 그렇지. 나중에. 자, 생긴 건 안 예쁘면서 왜 이렇게 이쁜 걸 찾니? 응? 좀 너무하신데 3초 리얼. 자, 109 쪽 봐. 109 쪽에 x 세제곱은 1 혹은 x 세제곱은 마이너스 1 혹은 성질. 자, 790번 볼게요. x 세제곱은 1의 한 허근을 오메가를 할 때 오메가 제곱분의 오메가 10제곱 더하기 1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했는데 자, x 세제곱은 1 x 세제곱 빼기 1은 0 x 빼기 1 x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은 0 그러면은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은 0 오메가 세제곱은 1 뭐 요런 거 가지고 이제 해결을 한번 해 보십시다. 오메가 10제곱은 그럼 얼마 되겠니? 오메가 10제곱은 오메가 세제곱의 세제곱 곱하기 오메가 야가 1이었으니까 결국 오메가만 남겠지. 맞지? 됐니? 그래서 분자가 뭐가 됐니? 오메가 플러스 1이 되고 분모는 오메가 제곱인데 야가 훌렁 넘어가면 어떻게 되니?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1 분의 오메가 더하기 1이니까 얼마? 마이너스 1이다. 쉽지? 네. 그지? 그래서 별거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자, 110조 연립 2차 방정식. 자, 이것도 하지 말자. 1차랑 2차는 하지 말자. 그 다음에 14번 2차랑 2차는 어떻게 한다고? 인수분해하면 된다 했으니까 799번 볼게요.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은 0. 그 다음에 x제곱 플러스 xy 플러스 2y제곱 x제곱 플러스 xy 플러스 2y 제곱은 얼매? 4. 와, 큰일 났다. 갑자기 손가락에 통증이 오기 시작하는데 끝. 예? 자, 잔소리 하지 말고. 자, 얘를 인수분해를 할게요. 얘가 쉬운 형태니까 x 플러스 y x 마이너스 y는 0 이렇게 하면 자, 첫 번째 뭐고? x 플러스 y가 0 되려면 x는 얼마? 마이너스 y. 그럼 이 마이너스 y를 어디? 여기다가 슉슉 집어넣으면 y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y제곱 플러스 2y제곱 이렇게 될 거 아니야. x에다 마이너스 y를 대입을 하게 되면 맞지? 그러면 어떻게 되니? 어떻게 되니? 응? 그러면 인마하고 인마 사라질 거고 y제곱 얼마? 됐지? 그럼 y는 풀마 루트 2니까 어허 얘는 부호를 바꿔서 x가 루트 2일 때 y는 마이너스 루트 2 한 세트
자, x가 마이너스 루트 1일 때 y는 루트 2. 이렇게 한 세트 만들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됐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뭐고? x는 y를 저기에다 대입을 하게 되면 y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2y제곱은 4. 한둘 서이 너희 y제곱 얼마? 1이겠지. y가 뿔마 1이니까 x는 1, y는 1. 왜? x, y 같을 거니까. 그 다음에 x는 마이너스 1, y도 마이너스 1. 이렇게 해서 뭐다? 한둘 서이 너희 네 세트의 근이 만들어진다고. 괜찮나?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에 자, 유형 15번. 유형 15번. 얘는 뭐냐? 대칭식으로 이루어진 x와 y를 바꿔도 똑같은 녀석. 이거는 어떻게 하냐? 얘는요. 이걸 가지고 뭐를 생각을 하냐면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 자, 보세요. 803번을 보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34잖아.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34예요. 그 다음에 xy가 15입니다. 자, 지금 이 두 개의 식을 보면 둘 다 x와 y를 문자를 그대로 교환한다고 해가지고 결과가 바뀌네, 안 바뀌네? 안 바뀌잖아. 똑같잖아. 그지? 야의 y 쓰고 야 x에 써도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되는 거잖아. xy 두 개 바꿔도 xy인 거잖아. 그지? 맞지? y 자리에 x 쓰고 x 자리에 y 써도 결과 똑같단 말이야. 변화가 없단 말이야. 그럴 때 뭐 x 플러스 y하고 xy 값을 다른 문자로 그냥 하나 두고 생각을 하신다고. 그러면 그게 뭐가 되냐면 두 분의 합곱 해가지고 근과 계수와 관계에서 2차 방정식을 가정을 해서 얘를 끌고 와가지고 문제를 풀어내는 겁니다. 자, 보세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x 플러스 y를 갖다가 내가 뭔지 모르겠지만 x 플러스 y를 갖다가 뭐 u라고 치환을 한다 칩시다. 다음 xy는 얼마? v라고 치환을 한다 칠게요. 됐나요? 그러면 야는 뭔데?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x 플러스 y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2xy 아이가 그지? 맞지? 이렇게 되지? 맞지? 요거 변형식 쓰게 되면 그러면 얘가 u라 했으니까 u의 제곱 마이너스 2v는 34. 그 다음에 얘는 뭐고? v는 15 이렇게 될까 얘가 맞지? 그나 안 그나? 그러면 이제 풀면 되잖아. 풀면 되잖아. 그치? 그러면 u 찾을까 얘가 u가 얼마다 v가 얼마다 찾아내면 되겠지. 그래서 얼마? 15 집어넣으면 30이니까 30을 빼서 34가 나오려면 얼마고? 64란 소리지, 그지? 그래서 U라는 녀석은 뿔마 8일 거야. 자, 그러면은 첫 번째 세트. U를 8로 보고 V를 15로 보는 경우. 그 다음 두 번째. U를 마이너스 8로 보고 V를 15로 보는 경우. 두 가지로 계산을 하시면 된다고. 자, 이유가 뭔데? 합이잖아. 두 개를 더한 게 8이다. 두 개를 곱한 거는 15다. 그러면 근거 계수한 게 여기서 어떻게? t제곱 마이너스 8t 플러스 15는 0의 두 근으로 볼 수 있잖아. 맞지? 두 근이 뭔진 모르겠다만 이해됩니까? 그 다음 얘는요. 두 근의 합이 얼마? 마이너스 8이니까 x제곱 마이너스 합 x라고 했잖아. 그지? 우리가 근과 계수관계를 통해서 찾아낼 때 그럼 얘는 뭐고? t로 둘 거니까 t의 제곱 플러스 8t 플러스 15는 0의 두 근이 뭐라고? xy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 이해됩니까? 그래서 여기서 x 플러스 y가 얼마? 마이너스
이게 8. 그럼 xy가 15. 그럼 요거 연립하면 되잖아요. 맞지? 그래. 씨. 아니야. 아니면 이거 두 근을 직접 구해도 되고. 3, 5, 15 해가지고 구하면 되잖아. 인수분해가 되면. 맞지? 그나 안 그나? 응? 그래 안 그래? 할 수 있겠지? 음. 이거 가지고 바로 그냥 풀으셔도 됩니다. 굳이 여기까지 안 오고. 요거 대입해가지고 딱 x값 찾으면 되잖아. 3, 5 아니면 누가 봐도 3, 5 아이가. 그치? 3하고 5 더하면 8이고 3, 5 곱하면 15고. 맞지? 그다음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 그래서 답이 뭐가 나오면 3, 5,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 그지? 또 5, 3, 마이너스 5,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총 4개의 세트가 나온다. 자, 그 다음에 2차 방정식 하고 2차 방정식 아니고 2차식 하고 그 다음에 1차식 하고 연립했는데 해가 오직 한 쌍만 나온다 라고 한다면 어떻게 돼요? 이거 연립해가지고 판별식을 얼마로 잡는다? 판별식을 얼마로 잡는다? 민서가 판별식 얼마 돼야 되지? 해가 오직 한 쌍이다. 판별식 0이어야 되지, 그치? 판별식 양수면 해가 2개, 판별식 음수면 해가 없다. 이렇게 하면 된다. 됐죠? 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유형 17번, 112쪽에 17번 유형 봅시다. 연립 방정식 활용. 자, 뭐 구하려고 하는 것은 미지수로 놓는다, 연립 방정식 세운다, 연립 방정식 푼다. 너무 당연한 소리 아니니? 내가 구하고자 할 걸 x로 두고 연립 방정식 세우고 연립 방정식 푼다. 뭐 너무 막연하지 않아? 그치? 그러니까 봅시다. 자, 810번 보자. 대각선 길이가 13인 직사각형 모양의 땅이 있대. 자, 직사각형 모양의 땅인데 얘는 또 봐라 색깔이 왜 바뀌노? 자, 여기가 13이래. 자, 이 땅의 가로 길이를 2m를 줄이고 세로 길이를 이만큼 늘린대요. 야하. 내가 지금 여기를 가로가 얼마인지 모르고 세로가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여기를 x로 여기를 y로 둬야 될지 모르겠어. 어쨌든 간에. 자, 그러면은 직사각형이니까 요 흰색 뭐야? 직각삼각형이니 피타고라스가 성립할 거 아닙니까? 민수가 맞지? 피타고라스 어떻게?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3의 제곱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이제 첫 번째 식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제에서 원하는 건 뭔데? 가로 길이를 2를 줄인대. 그럼 x-2일 거고 그 다음에 세로 길이는 2를 늘린대요. 그러면은 y 플러스 2겠죠. 그래서 구한 넓이가 이건데 이 넓이는 처음 땅 넓이보다 18이 준대요. 원래 처음 땅 넓이가 xy잖아. 그래서 18이 줄으면 얘랑 같아진다니까. 빼기 18 하면은 같다 될 거 아닙니까? 됐죠? 그럼 이제 이거 푸시면 되죠. 그러면 뭐고? 앞에서 우리 봤던 연립 2차 방정식 되는 거지. 괜찮나? 그러니까 이게 해석하고 나면 문제 자체는 난이도 자체는 되게 쉽게 해결이 된다고. 됐죠? 자, 나머지 내용들도 크게 뭐 다를 바는 없어서 자, 지금 오늘은 여기까지 개념은 나가는 걸로 하겠습니다.